이승만, 박정희, 이병철, 정주영, 현대사의 영웅. 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오후 여의도 육상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제50일의 상공의 날에 참석해서 기념사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부터 오늘까지 돌이켜보면 역사의 고비마다 위대한 지도자의 결단이 있었다. 이승만이 놓은 레일 위에 박정희의 기관차가 달렸다는 말처럼 오늘의 번영을 이룬 토대가 됐다. 이병철, 정주영 회장은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을 보여준 기업가 정신을 상징하는 분들이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냈습니다. 1945년 광복을 맞았을 때 북녘은 공산 전체주의를 선택했지만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의 결단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 토대로 대한민국을 건국했다. 또 박정희 대통령은 패배주의에 빠져있던 국민들을 일으켜 세웠다. 전 세계의 저개발 국가들이 수입 대체 경공업에 주력하고 있을 때 박정희 대통령은 하면 된다는 신념으로 전 세계적으로 전무후무한 수출주도 공업화 전략을 과감하게 추진했다. 또 이병철, 정주영 두 사람을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먼저 이병철 회장 관련해서 반도체는 미국과 일본만 가진 최첨단 기술이었다.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삼성의 반도체 진출을 무모한 도전이라고 말렸다. 하지만 이병철 회장은 반도체로 우리나라가 먹고 살 기반을 만들겠다는 신념을 꺾지 않았다. 삼성은 반도체 진출 선언 9개월 만에 세계 세 번째로 64KD램을 개발했고 10년 만인 1993년에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에 올라섰다. 이후 작년까지 31년간 삼성은 메모리 반도체 1위를 유지하고 있고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기둥이 됐다. 1983년 이병철 회장께서 반도체에 도전하지 않았다면 우리 경제는 지금과 많이 달랐을 것이다. 또 정주영 회장과 관련해서는 71년에 정주영 회장께서 조선소 건설을 계획했을 때 500원짜리 지폐를 꺼내 거북선 그림을 보여주며 우리는 500년 전인 1500년대에 이미 이러한 철갑선을 만들었다고 설득해서 차관을 받아냈다. 사진 한 장과 유조선 도면 한 장으로 유조선 2척을 수주해냈다. 1976년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베일 산업항만 공사를 발주했을 때 세계 유수의 건설사들은 거기는 너무 덥고 물도 부족해 하면서 사업 참여를 꺼렸는데 그때 정 회장께서는 비가 오지 않으니까 1년 내내 공사할 수 있잖아. 모래가 지천에 있으니까 자재 조달도 쉽잖아. 이런 역발상으로 사업을 수주하셨다. 우리 경제 발전에 큰 미끄럼이 된 중동 건설 붐은 그렇게 시작됐다. 저는 이승만, 박정희, 이병철, 정주영 이분들이야말로 대한민국 현대사의 영웅이라고 생각한다. 이게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기념사였습니다. 제가 이 행사가 있는 것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어제 민족중흥회 연차총회의 특강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원로분들이 많이 참석하신 그 자리에서 제가 외람되게 기념 특강을 했습니다. 제 특강 전에 정홍원 전 국무총리가 축사를 먼저 하셨고 그리고 고영주 자유민주당 대표도 축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총회 행사가 진행됐고 사실 저는 어제 1시 반에 화성
이 갑에서 후보랑 대담이 잡혀져 있었는데, 어쨌든 특강은 안 할 수 없고, 어쩔 수 없이 제가 진행 중에 그 민족중흥회 측에 양해를 구해서 제 앞에 특강과 좀 자리를 바꿨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쫓기듯이 특강을 하고 내려왔는데요. 그 영상이 마침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 상공인의 날 기념 축사와 그 맥락을 좀 같이 하는 대목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그 특강 영상 8분짜리 영상 생방송 중이긴 하지만 지금 여러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고 제가 다시 정론일침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박정희 정신을 되살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건국의 이승만 그리고 근대화의 박정희,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새로운 스테이지처럼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건국은 이승만 대통령의 장이었고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나타나서 근대화, 산업화를 이루어냈다. 저는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을 그냥 한 게 아니잖아요. 김일성, 박헌영 세력, 또 소련 중공과 이념 투쟁을 하면서 죽기 살기로 해서 건국을 한 것 아닙니까? 또 박정희 대통령 근대화, 산업화 그냥 한 거 아니잖아요. 그것도 체제 정복을 끊임없이 노리던 김일성 세력과 또 김일성의 명령을 받아서 움직이는 이 지하당을 비롯한 이 종북 세력들과 목숨 걸고 투쟁하면서 이루어낸 게 근대화하고 산업화 아닙니까? 그렇다면 건국 대통령 이승만의 주적도 김일성이었고 근대화 대통령 박정희의 주적도 김일성이었던 거예요. 이승만도 박정희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근대화해서 여기까지 이르게 했지만 그 두 사람은 공통적으로 김일성 공산주의 집단과 투쟁하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이렇게 규정한 적이 있습니다. 자유를 향한 위대한 여정에 있다, 우리가. 그 자유를 향한 위대한 여정에 맨 앞에 건국 대통령 이승만이 서고 그 다음에 근대화 대통령 박정희가 서고 그리고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서 있는 겁니다. 우리 자유파는 바로 그러한 역사의 정방향에서 자유의 위대한 여정을 이승만 대통령과 함께 했고 박정희 대통령과 함께 했고 그리고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4.10 총선은 그 자유를 향한 여정에 우리가 넘어야 될 작은 봉우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2년 전에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한테 7년 전에 대통령 뺏기고 나서 5년 동안 정말 목숨 걸고 싸웠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앞장서셔서 싸우셨어요. 그래서 2년 전에 작은 봉우리 하나 탈환했습니다. 윤석열 정권 출범시켰어요. 그러나 아직도 대통령 하나만 바꿨을 뿐이고 모든 것은 아직 종북 주사파가 그대로 장악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 4.10 총선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이 자유를 향한 위대한 여정에 또 하나의 봉우리를 넘어가는 겁니다. 총선 이긴다고 해서 다 끝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최종적 궁극적으로 김일성 집단 공산주의와 완전히 승리하기 전까지는 이승만이 시작하고 지금 우리가 끝내야 될 이 2년 전쟁은 끝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제 20일밖에 안 남은 총선이 우리 자유파가 감당해야 될 마지막 싸움터라고 한다면 뭐라도 좋으니까 그냥 이기는 방향으로 갈 생각이에요. 그러나 이건 우리가 거쳐야 될 작은 봉우리 중에 하나에 불과해요. 그걸 승리하고 나서 2027년 정권 재창출을 해서 더 확실한 자유파 정권을 세우고 김일성 집단, 김정은 집단을 완전히 지구상에서 멸절시킬 때까지는 이 전쟁은 시작도 안 된 겁니다. 저는 박정희 정신을 오늘내 되살린다고 한다면 그 주적의 개념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누구와 싸우고 있는 것인가, 어떤 자들과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인가를 분명히 할 때만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도 그 의미가 새롭게 다가오는 것이고 박정희 대통령의 근대화도 비로소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오늘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확실한 소수파가 차라리 기회주의 출세주의자들로 대충 얻어물어진 다수파보다 낫다. 7년 전에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이룰 때 숫자가 부족해서 이런 거 아니에요. 탄핵을 막으려면 100석 있으면 됐어요.
백한석만 있었으면 됐어요. 백한석만 확실하게 우리 자유파의 정체성을 갖고 있었으면 대통령 탄핵은 국회에서부터 저지할 수 있었어요. 그때 우리 자유한국당 의석이 121석이나 됐어요. 그런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62명이나 배신자들이 나온 거 아니에요. 그 기회주의자, 출세주의자들이 잔뜩 섞여있는 다수파 가지고서 뭘 한다는 겁니까? 이승만 대통령도 절대적으로 불리한 소수파 입장에서 정업선언하면서 대한민국을 건국했어요. 박정희 대통령도 모든 사람들, 모든 언론이 말도 안 되는 무모한 짓이라고 할 때 경부고속도로 건설 밀어붙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우리 자유파가 확실하게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소수파로부터 다시 출발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석수라고 하는 것에 현혹되어서 어떻게든 한 속이라도 더 많이 하자. 바로 그자들, 그 의석수 속에 스며들어오는 기회주의자, 출세주의자들 때문에 우리가 7년 전에 대통령을 잃었던 거예요. 다시 윤석열 대통령을 잃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든 자유통일당이든 자유민주당이든 확실한 자유파, 종북주사파가 끝까지 투쟁할 수 있는 확실한 전투적 자유주의자들을 101명만 확보하면 그걸로 충분하다. 김대중이는 예전에 80석 가지고도 전국을 휘둘러 댔습니다. 그리고 끝내 대통령이 됐어요. 김영삼이 대통령 될 때 제3당으로 전락했다가 대통령이 됐어요. 그냥 대충 기회주의자, 출세주의자 다 섞여있는 다수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레닌이 혁명할 때 다수파로 한 거 아닙니다. 확실한 공산주의 이념으로 뭉친 소수파가 멘셰비키 다수파를 척결하면서 러시아 혁명을 성공한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는 진정한 전투적 자유주의자들이 누구냐? 바로 그들을 한 명이라도 더 국회에 들여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의힘에서 박근혜 대통령 치맛자락 받고 손쉽게 재선 삼선하고 이번에 어영부영하면서 한동훈과 야합해서 다시 공천받은 3선 4선 될 사람들 100명 있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도태우 하나보다 못하잖아요. 도태우는 문재인이가 시퍼렇게 살아있을 때 여적죄로 고발한 사람이에요. 죽기를 각오하고 수장한 사람이에요. 조금 전에 우리 고영주 대표, 문재인이 살아있을 때 공산주의자라고 당당하게 소리치고 재판 투쟁한 사람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을 단 몇 명이라도 국회에 들여보내는 것이 중요하지, 언제든 배신할 수 있는 자, 색깔이 뭔지 모르는 자들 수십 명 갖다 놔봤자 우리 자유파의 정치적 승리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박정희 대통령을 다시 생각한다는 주제로 저는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딱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박정희 대통령은 단 한 번도 수많은 굴곡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죽기도 여러 번, 죽을 거보다 여러 번 겪었지만 단 한 번도 전략적 낙관주의를 포기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늘 전술적으로는 비관적이었어요. 야, 이렇게 해도 될까?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최악의 상황에 어떤 비상대책이 있지? 늘 생각했지만, 그러나 단 한 번도 전략적으로 우리가 끝내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낙관을 벌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자유파한테 필요한 것이 바로 그런 전략적 낙관주의와 전술적 비관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총선의 결과가 우리 자유파의 정치적 진출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총선의 결과가 우리가 종북주사파와 투쟁하는데 실제로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몇이라도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다시 이번 총선을 살펴봐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가 다시 박정희를 생각한다 하면서 요즘 정말 많은 걸 생각하는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제 문시의 의식을 함께 나누게 돼서 참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제가 이 민족중흥회 이 기념 행사 연례총회의 전체 슬로건이 이 시대에 다시 박정희 대통령을 생각한다 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짧게 말씀을 드리고 왔는데, 저는 지금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사는 연면이 이어져 오는 것이고, 정권에서 정권으로, 대통령에서 대통령으로, 물론 우리 길지 않은 한국 현대사에 워낙 곡절도 많고 격변도 많아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절대 태어나서는 안 될 이 좌파 정권이 중간에 끼어들었던 적도 있지만, 그러나 대한민국의 역사는 계속된다. 특히
김일성 공산주의 세력 그리고 그것을 추종하는 종북 세력들에 맞서서 건국한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그들에 맞서서 근대화를 이루어낸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을 가장 잘 계승하고 있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자유를 향한 위대한 여정은 북한 전역을 자유민주적 체제로 통일시켜서 북한 주민을 김정은 압제로부터 해방될 때 비로소 끝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자유파 국민 여러분, 이승만의 건국, 박정희의 근대화, 그리고 윤석열의 자유를 향한 위대한 여정, 그 길에 끝까지 함께 합시다.